안녕하세요. 동사쌤입니다. 1%형 문법 챕터 2 동호 공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 치니 쿠데타 때문에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서 영어 공부를 하기가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서 그동안 동영상 업로드를 중단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공식과 관련돼서 제가 정리한 페이지가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화면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영문법의 동사 문법, 시제 설명은 불필요하게 복잡합니다. 간단한 동호 공식을 이해하면 영어의 동어를 우리나라 말로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도표에서 동사에 ed가 붙은 것은 과거분사, 동사 V에 ing가 붙은 것은 현재 분사를 의미하고요.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로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조금 이동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어는 시간조동사, 부사, 동사 원형의 결합형입니다. 즉, TV는 T 플러스 AD 플러스 V가 되고요. AD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로 묶었습니다. 시간조동사 과거는 did, 우리말 쌍시옷으로 해석합니다. 시간조동사 현재 do,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does, 우리말 해석값은 니은을 붙이거나 생략합니다. 시간조동사 미래 will, 우리말 해석값은 리을 것이입니다. 동사 원형 파트를 좀 더 이제는 확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사 V는 능동태 원형, 해석은 뭐뭐뭐 하다. 동사 원형 앞에 비동사를 쓰고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분사로 만든 형태가 수동태 원형, 우리말 해석값은 돼, 지, 당하, 밭 중에서 주어가 잘 되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동사에 ing가 붙고 그 앞에 be를 붙이는 경우를 진행형 원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해석값은 go, it 이렇게 붙이면 되고요. 흔히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해석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사 앞에 have를 쓰고 동사 뒤에 ed를 붙인 형태가 완료형 원형입니다. 자, 동사 원형의 원형을 4개 추가해서 이해하십시오. 능동태 원형, 수동태 원형, 진행형 원형, 완료형 원형. 결합 순서도 언제나 이 순서입니다. 우리말 표현하고는 무관하게 이 순서로 영어는 결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make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서 make를 제조하다 해석값으로 해서 이 make의 과거 완료 수동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완료 수동태니까 과거가 먼저 앞에 붙어 있지만 원형 파트의 결합 순서상 수동, 진행, 완료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조동사를 붙여주는 거니까요. 수동태 원형을 먼저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면 BED에서 B가 동사 원형이니까 B 밑에다
이제 완료형 원형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VED는 과거분사 형용사로 동사 원형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있는 have 동사 원형 밑에 기준으로 해서 과거조동사 did를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did하고 have는 합쳐져서 had가 되고 be에 ing를 붙이면, 그러니까 be의 과거분사는 been이니까 been이 되고 make의 과거분사는 made니까 정리하면 had been made가 되겠습니다. 해석값을 한번 볼까요? 제조하다에서 수동태 해석과 돼, 지, 당하, 밭 중에 돼가 제일 어울리죠. 자, 그러면 돼를 붙여주고요. 완료는 본질적으로 과거 해석값을 갖습니다. 쌍시옷 엇 들어가고요. 과거 did도 엇이 들어가니까 우리말 해석은 죄조 돼 엇 썼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동어 공식,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동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규칙입니다. 이 규칙 외에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도표 안에 VED는 과거분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동태 원형이 추가된 경우에 끝에 과거분사는 주절공식상 나머로 간주한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장의 형식 구분과 상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문장의 형식 구분과 함께 이해하시려면 마지막 과거분사를 나머로 간주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동어 공식 전체를 하나의 동어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영상을 계속 올린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나라가 너무 복잡해서 올리질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짧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화면을 좀 바꿔서 친이구테타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했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21세기에 계엄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구테타가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를 제가 알고 있는 혹은 경험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테타가 성공을 하게 되면 3권 분립이 돼 있던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를 군부가 장악합니다.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국가 국민의 생활이 거의 군대의 병영 생활처럼 되는 겁니다. 좀 끔찍하죠? 친이 구테타 세력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해당하는 군대, 경찰, 정보기관, 감사기관들을 자기 친위 세력으로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국가 강제력으로 구테타에 반대한 정치권의 야당 인사,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이제 수색하고 체포하고 투옥시키고, 어떨 경우에는 처단도 하겠죠.
물론 이러한 일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새로운 쿠데타 세력이 국가 혁신을 주도하고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쿠데타 세력은 재벌을 겁박해서 돈을 뜯어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야당 인사를 매수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고요. 언론인들에게 또 뇌물을 주고 자기에 맞는 언론 기사를 쓰게 만들죠. 그러면서 세력을 유지해 갑니다. 그러면 반대되는 세력들은 점점점 못 살게 되고 혹은 죽게 되고 하겠죠. 물론 언론이나 TV에는 잘 안 나옵니다. 소리 없이 그런 세상이 돼가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세계 친위 쿠데타가 있었던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남미 칠레의 후지모리 칠레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집트, 나세르, 현재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들의 전행,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일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불쌍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위쪽에 북한은 완전 왕조 국가, 독재 국가죠. 절대로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안 됐겠죠.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그 위에 러시아, 푸틴이 물론 대통령 선거로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의 러시아 황제 짜르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중국, 현재 시진핑이 시황제로 불릴 정도로 공산당 독재의 거의 전제 왕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일본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천황 왕조 국가고요. 그 왕의 권력을 자민당 총리가 대대손손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열심히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 잘못하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 같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암울한 국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무위키 이런 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친위 쿠데타 성공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